보통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수 대기업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사상 최초로 제약회사가 이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바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요. 혁신적인 IT 기술이 아니라 이 전통적인 제약회사가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건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지, 그 배경의 숨은 이야기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1조 달러라는 이정표는 미국 기업 역사상 단 10곳만 달성한 대기록이거든요. 10곳밖에 없군요. 네,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단순히 대박 신약 하나 터트린 걸 넘어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성공 방정식을 풀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복잡한 방정식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젯바운드라는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비만 치료제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 경쟁 구도, 심지어 정치적인 변수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졌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첫째는 최근 이 경이로운 주가 급등을 만든 직접적인 원인들이 대체 뭐냐. 네. 그리고 둘째는 이 성장의 엔진인 젯바운드와 그 너머를 바치고 있는 미래의 무기들. 아, 미래 파이프라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이 제약산업 전체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제일 놀라운 건 지난 8월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네. 보통 이 정도면 엄청난 임상시험 성공이나 깜짝 실적 발표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뚜렷한 단일 호재가 없었다는 점이 정말 미스테리하게 느껴져요. 대체 어떤 힘들이 작용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사건 하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강력한 흐름이 동시에 합쳐진 결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흐름이요? 네. 세 가지 주요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요? 잠깐만요. 보통 제약회사한테 정치는 규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나요? 약값이나 압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릴리는 그 리스크를 역으로 기회로 만들었어요. 기회로요? 네.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거래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비만 치료 주사제에 대한 공공보험, 즉 메디케어 시장 접근을 열어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약을 사는 환자들한테는 가격을 낮춰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 제약사들은 정부 규제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잖아요. 그런데 릴리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거군요. 굉장히 영리한 거죠. 투자자들은 이 협상에서 릴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장 큰 시장엔 메디케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톱니바퀴였어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럼 두 번째 톱니바퀴는 뭔가요? 두 번째는 경쟁 구도에서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경쟁 구도? 이 시장에는 노보 노디스크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위고비라는 약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릴리의 젯바운드는 후발주자 같죠. 네, 맞아요. 그런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주 극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젯바운드를 포함한 릴리의 인크레틴 유사체 계열 약물이 미국 시장의 57.9%를 점유했어요. 57.9%요? 거의 60%네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거군요. 그렇죠. 압도적인 점유율이죠. 잠깐, 여기서 인크레틴 유사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약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크레틴은 우리 몸이 식사 후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아, 원래 몸에 있는 호르몬이군요. 네, 맞아요. 이 호르몬을 모방한 약물이 바로 인크레틴 유사체인데 이게 혈당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강력해요. 아하,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가 발견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57.9%라니? 후발주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단순히 약의 효과가 조금 더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노보노디스크가 놓친 뭔가를 릴리가 파고든 걸까요? 이건 제품의 승리라기보다 전략의 승리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물론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더 우수하다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 역시 다른 게 있었군요. 릴리는 생산 능력을 미리 엄청나게 확보해서 경쟁사가 공급 부족에 시달릴 때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했고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영업 전략도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과학의 승리인 동시에 비즈니스 전략의 완벽한 승리였죠. 정치, 그리고 경쟁.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뭔가요? 마지막은 투자 시장 자체의 거대한 흐름 변화입니다. 시장의 흐름. 최근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좀 느끼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진 헬스케어 주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뀐 거죠. 아, 돈이 움직였다. 네, 실제 수치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10월 초 이후에 S&P 오를 지수는 2.3% 하락했는데 헬스케어 펀드에는 오히려 돈이 몰리면서 10.5% 상승했어요. 와, 그런데 같은 기간 일라일릴리는 무려 37%나 급등했습니다. 37%요?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시장 전체가 가라앉는 와중에 헬스케어 섹터가 방어주 역할을 했고 그중에서도 일라일릴리는 그냥 홀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린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정부와의 협상으로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고 강력한 경쟁자를 전략으로 압도한 데다 시장의 돈까지 헬스케어로 쏠리는 완벽한 타이밍.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단위로제가 없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성장의 중심에는 결국 젯바운드라는 엄청난 약이 있었군요. 2023년 초부터 주가가 거의 200% 올랐다고 하니 그 위력이 실감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시장이 단지 젯바운드 하나만 보고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긴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릴리의 가장 무서운 저력입니다. 현재의 성공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바치고 있는 막강한 미래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 아, 투자자들은 릴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여러 겹의 안정장치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먼저 기대를 모으는 건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이에요. 이건 먹는 알약 형제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알력 형태요. 확실히 매번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 큰 장벽일 수 있는데 그걸 알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약이 위산에 다 녹아버릴 수도 있고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일부 임상 데이터에서 위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아, 역시. 하지만 릴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죠.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엄청난 수의 잠재 환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아, 시장 자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거군요. 첫 번째 미래 무기가 게임 체인저라면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두 번째는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약물인데 이건 현재 젯바운드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후속작입니다. 아, 업그레이드 버전이군요. 네,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죠. 기존 고객들을 계속 묶어두고 더 높은 효과를 원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 체인저로 시장을 넓히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전략이 아주 탄탄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엘로랄린타이드라는 약물도 개발 중인데 이건 앞서 말한 인크레틴 계열과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이요? 네, 이건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인크레틴 방식의 약물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릴리는 전혀 다른 무기를 꺼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와, 이 지점에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알약 형태의 게임 체인저,
기존 제품보다 더 강력한 후속작,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보험용 신무기까지 세 겹, 네 겹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의 성공에 의존하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왕조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철옹성 같네요. 투자자들이 1조 달러라는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네,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현재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겹, 네 겹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보면 정말 빈틈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모든 성공한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성공 직전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릴리에게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없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불과 작년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아, 작년이요? 네, 일부 약국에서 합법적인 복제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합법적인 복제약이요? 특허가 아직 유효한 신약인데 어떻게 복제약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허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조제라는 특수한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약품이나 특정 환자의 알레르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약을 쓸 수 없을 때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직접 성분을 조합해서 약을 만들어주는 제도거든요. 아, 그런데 일부 약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젯바운드나 위고비의 활성 성분만 구해다가 자체적으로 주사제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루폴이 있었군요.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상업적으로 악용된 사례네요. 이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꽤 컸겠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이때 월스트리트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이거 거품 아니냐? 비싼 돈 주고 산 특허도 결국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비관적인 보고서가 쏟아졌죠. 시장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군요. 네, 맞아요.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주가에 상당한 타격을 줬습니다. 1년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180도 바뀔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기에 현재의 성공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겠네요.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나요?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모두 이런 조제 약국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소송으로 맞섰군요. 네, 결국 이런 불법적인 복제약 유통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품의 가치와 안전성을 시장에 더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죠.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준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이 또 있었던 거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1조 달러 달성,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약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과거에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생명과 직결된 약들이 제약사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비만과 같이 소위 삶의 질과 관련된 치료제가 한 기업의 가치를 1조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체 투자 시장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IT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과는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레벨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인간의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특정 의약품이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일라이 릴리의 1조 달러 달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잘 짜인 전략 드라마 같네요. 단순히 대박 신약 하나로 이루어진 신화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정치적 변수를 기회로 만드는 영리함, 강력한 경쟁자를 압도하는 시장 지배력, 투자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타는 능력, 그리고 여러 겹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탄탄한 파이프라인까지 이 모든 요소가 정말 정교하게 결합된 결과였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현상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비만 치료제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관련 약품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의료 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개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의약품들이 점점 더 경제와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에 대한 가치관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